유연해지고 싶으신가요? 흔히 다리를 잘 찢는 사람을 보면 유연하다라고 말합니다. PT를 받고 있는 회원분들도 유연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사실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가동성을 키우는 것이 운동 수행 능력이나 관절 건강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유연성과 가동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연성보다 가동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성은 수동적인 움직임을 말하며 가동성은 능동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더 유연하고 누가 더 가동성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리를 찢고 있는 두 동작 중 A처럼 벽이나 바닥을 이용해서 찢었다면 수동적인 움직임, 즉 유연성이 좋다고 볼 수 있고, B처럼 의지하는 것 없이 다리를 찢었다면 능동적인 움직임, 즉 가동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A만큼 들어 올렸다면 유연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B만큼 올렸다면 가동성이 됩니다. A와 같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진다면 B 정도의 높이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A와 B의 갭이 클수록 부상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동성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연성은 근육이 잘 늘어나는 성질을 뜻하고, 가동성은 잘 늘어난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즉 유연성에 근력, 조절력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유연성은 근육이 신장되는 능력보다 관절의 구조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주변을 보면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다리를 찢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의 비율이 더 높죠. 이는 유전적인 구조의 차이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들처럼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동성도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더 이상 가동 범위 증가가 어려울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가동성 훈련을 통해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동성 트레이닝을 통해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유연성 훈련을 한다고 해서 가동성이 크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동성 훈련은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힘이 필요한데 유연성 훈련 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폼롤러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방금 말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만약 폼롤러를 통해 새로운 가동 범위가 확보됐다면 폼롤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근력을 입혀주어 새로운 가동 범위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움직임의 양을 늘려주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동적인 범위에서 능동적으로도 가능해야 합니다. 페일즈 레일즈, 최소 2분의 정적 스트레칭 후 등척성 수축을 통해 가동 범위를 개선시키는 동작입니다. 2분의 기준은 근육마다 다르지만 평균 값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일반적인 스트레칭으로 좋아진 경우는 순간적인 변화로서 신경학적인 변화를 통해 좋아진 것이지 조직의 변화로 인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2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도 괜찮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니 굳이 2분 이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2분 동안 수동적 스트레칭을 해주었다면 움직였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등척성 수축을 10초 정도 진행합니다. 팔을 들어 올렸다면 팔을 내리는 쪽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면 내리는 쪽으로, 고관절을 외회전했다면 고관절을 내회전하는 쪽으로 힘을 줍니다. 이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등척성 수축을 10초 진행합니다. 이때 최대 끝범위에서 진행되기에 실제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등척성 수축은 플랭크와 같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축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축 방법은 재활치료에도 사용될 정도로 부상 위험이 낮아 안전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A 구간에서 등척성 수축으로 훈련하면 10도 정도 더 증가된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한 번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전신의 힘을 몇 프로로 주는지,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별 옵션들은 어떻게 하는지 등 더 디테일한 설명과 큐잉이 필요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척성 수축을 한쪽 방향마다 10초씩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패시브 레인지 홀드, 수동적으로 들어올린 최대 가동 범위에서 보조물을 치우고 등척성 수축으로 힘을 줍니다. 이때 능동적인 위치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낮은 각도로 떨어지게 된다면 힘을 한 번에 훅 풀지 않고 최대한 버티며 내려가야 합니다. 즉 신장성 수축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턱걸이를 할 때처럼 내려오는 구간에서 팔을 천천히 펴듯이 해주셔야 합니다. 10초 정도 버티고 휴식을 번갈아 가며 3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보세요. 처음 10초가 어렵다면 2초,
5초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은 FRC에서 강조하고 있는 트레이닝 기법 중 일부입니다. 이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훨씬 더 어려운 상위 레벨의 기술들입니다. 우선 오늘 알려드린 동작에 집중해보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경우 다음 단계의 운동들을 도전해보세요. 참고로 능동적인 범위와 수동적인 범위의 갭이 줄어들었다면